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듯이 이제 짝퉁 글로벌리즘의 파산 잔치에 가서 이제 잔뜩 이제 뭐 건져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초대형 기업 거물들, 뭐 SK 최 회장, 뭐 삼성의 이 회장, 뭐 그 다음에 또 LG의 회장,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다보스를 휘젓고, 다보스를 휘젓고 그냥 그냥 이 한국의 정말 자기 말대로 영업사원 1번으로서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훈훈하게 다 엮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다보스 파산 잔치에서 저거가 남는 자리예요, 저게. 저거 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충고할 것도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보듯이 이제 다보스가 뭐고 그 짝퉁 글로벌리즘의 파산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그 얘기 다 했죠. 자,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월 19일. 한편 지금 이 시간에 독일 람슈타인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뭐 한 2시간 전에 지금 오후 7시 10분인데 거기가 한 8, 9시간 우리보다 늦으니까 뭐 아침 9시부터 회의했다 그러면 회의 이제 한 2시간 됐겠네요. 나토 회원국 등 50개국 국방장관이 회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의 제목과 같습니다. 네, 뭐 로이터 통신 제목의 뜻이 뭐냐? 예, 람슈타인에서 국방장관들이 모이는 날 모두를 독일을 지켜보고 있다. 이게 로이터 통신의 그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의 테마 1번 테마는 뭐냐? 독일 아작내기입니다. 독일한테 너 레오파드 전차 우크라이나한테 보내는 거 너 청신호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고백해봐 임마 라고 50명의 독일 빼면 49명의 국방장관들이 독일 국방장관 뭐 이름이 뭐 무슨 라틴어 이름 같아요. 둘러싸고서 지금 조지는 날입니다. 오늘이. 예. 이 람슈타인에서 열린 회의 이름은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이고요. 이걸 Ukraine Defense Contact Group, UDCG라고 부릅니다. 네, 이 회의에 대해서 이제 로이터 통신이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뭐 오늘 보도입니다. 이 회의의 초점은 미국이 아브람스 탱크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그 독일이 레오파드를 지원하냐 마냐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독일이 최소한 폴란드나 핀란드, 덴마크, 스페인 같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레오파드 전차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독일이 거기에 대해서 그린라이트 올려줄 거냐, 청신호 올려줄 거냐 말 거냐. 그게 회의의 초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은 독일이 다른 나라의 레오파드 지원에 청신호를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 로이드 국방장관이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 관리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 등의 지원을 공식화할 계획이지만 아브라함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이 없다. 특히 왜 그러냐? 이거는 미국 하원에 지금 트럼피즘 고립주의 노선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독일을 몰아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만 너무 나서서 이렇게 계속 가면 국내에서 이제 의회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자, 람슈타인 회의에선 독일 주요 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세뇌 탈출해서 미국이 이 무기만큼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소문이 돌던 정밀 타격 무기를 소개했습니다. 즉 람슈타인 회의의 오늘의 테마 2는 미국의 게임 체인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의 추가 지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GLSDB인데 제가 한 2번 보여드렸죠. Ground Launched Small Diameter Bomb. 이게 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된다 말만 무성합니다. 이거 지원됐다라는 식으로 이때까지 얘기해온 그 유튜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지원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요번에는 이런 그 로이터 같은 데서 이런 CNN 같은 데서 보도에 의하면 람슈타인 회의에서 미국이 GLSDB의 지원을 공식화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GLSDB는
Ground Launched Small Diameter Bomb, 그 약어인데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무유도 멍텅구리 로켓 앞에 250파운드, 약 120kg 정도 되는 활간 폭탄을 달아서 발사하는 겁니다. 공중 높은 곳에서 활강 포탄이 분리되어 공중을 유영합니다. 그래서 이 로켓의 힘으로 한 30-40km 가고요. 그 다음에 혼자 유영해서 한 120km 정도 가서 전체적으로 150km를 가서 거의 1~2m 오차로 명중합니다. 무지하게 살벌한 무기입니다. 가격도 미국제 정밀타격 무기치고는 저렴한 편입니다. 스웨덴 사브와 보잉이 공동 개발한 무기입니다. 150km 거리를 가면 지금 전선에서 돈바스, 루안스크, 자포리지아, 헤르손 바닷가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크리미아 반도도 절반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강남 헤르손이나 자포리지아를 점령한 다음에는 그 크리미아 전역을 다 때릴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즉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크리미아 접수를 오케이 한 그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걸 오늘 이제 쭉 요약을 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다보스의 짝퉁 글로벌리즘 파산 파티장을 휘저어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커넥션을 수확합니다. 반면 람슈타인에선 독일 수상 올라프 숄츠가 집단 구타당하고 미 국방부는 게임 체인저가 될 무시무시한 무기 GLSDB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다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한국, 독일, 미국의 본 모습이 다보스와 람슈타인 두 도시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세뇌 탈출은 중국 제압, 러시아 제압을 핵심적 본질로 삼는 삼축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 시대는 대한민국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최근 들어서 명확하게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기이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어느 영어 유튜브 꼭지에 달았던 댓글이 요즘 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나토 표준을 지키는 대한민국 무기가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에서 대환영을 받고 있다는 주제를 다룬 영어 유튜브 꼭지인데 제가 거기에 영어로 붙인 댓글을 잠시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서정적이지만 좀 감정적인 그런 거지만 저의 심사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지금의 시대를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1959년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절대적 빈곤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지. 당시엔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점심을 먹이지 못했어. 우리 집은 잘 살았지. 나는 너무 가난해서 점심을 거르는 친구들에게 새 연필을 나누어 주곤 했어. 그런데 내게서 연필을 받아가곤 했던 친구가 어느 날 아주 비싼 미제 대생 연필을 가져와서 나에게 주는 거야.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가 앞으로 다시는 너에게 연필을 받아오지 말래. 그리고 이 연필을 너에게 주래. 그 친구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천막으로 된 움막이었어. 가구라곤 길거리에서 주워온 사과 담는 허들의 괴짝이었지. 수많은 한국인들이 절대 빈곤 속에서도 이 같은 자긍심과 자조정신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 우리는 소련, 중국, 그리고 그 꼭두각시 북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지금의 한국 무기는 그 결과일 뿐이지.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나는 폴란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기울여왔던 무기에 관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감사할 뿐이지. 이 행성의, 이 지구라 불리는 행성의 어딘가에서 자신의 생존, 자유,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무기가 쓰임새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할 뿐이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짝퉁 글로벌리즘의 시대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뿌리와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6.25도 부정당하는 거고 반공 전체주의 투쟁도 부정당하는 거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가 돼버리죠. 웃기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수국골통 반공하고 색깔론 하나요? 이런 놀림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3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89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또 5년도 그 뒤끝이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야 아, 이제 중국 제압, 러시아 제압이구나. 쟤들은 공산 전체주의에 그대로 그 체질을 물려받은, 그 근성을 물려받은 공산 전체주의 찌끄레기들이구나. 그 찌끄레기들 이제 제압하는구나. 이게 딱 밝혀지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뿌리, 그동안 우리가 발버둥 쳐왔던 것, 심지어는 그동안의 우리의 혼란까지도 뚜루룩 꿰어져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세대나 우리 자신, 한국인이 헛살지 않았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기이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서 산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죠. 대한민국의 시대를 만난 겁니다. 네, 물을 만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바로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앞가림을 철저히 하는 좀 얄미울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제 눈엔 이런 성격의 인물로 보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 아니잖아.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그런데 수순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거야. 그 수순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의 범위는 극과 극으로 다르지. 나는 수순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제가 보는 윤석열은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영악하고. 이 태도가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몸에 배 있어요. 뼈에 배 있어요. 핏줄에 배 있어요.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아마 그 인물은 무의식에서도 꿈속에서도 계속 이 태도를 가지고 살 겁니다. 이런 특질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되는 이 시기가 짝퉁 글로벌리즘이 자빠지고 삼축 글로벌리즘이 들어서는 시기이고 대한민국의 시대예요. 그러니 이 냉정하고 계산적인 그러한 접근 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저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이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결합해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각오와 꾀가 이게 보통이겠냐. 이거 대형 사고예요. 이거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같이 자기 앞가림을 안 하고 야 세상에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오지랖 넓게 바깥을 보고 대의를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구멍이 숭숭 많이 뚫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앞가림하면서 야 내가 세상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려면 수순에 따라서 그 범위가 극에서 극이야. 나 수순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원래. 그런데 시대를 만나고 거기에다가 소명의식이 생겼어. 그 생각 좀 해봐야 돼 이게 뭔지. 아주 재밌는 인물론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이 시대를 만나고 소명의식이 생겼으니까 무리수 드는 일이 절대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국힘에 던지는 화두도 살벌한 거죠. 오늘 저는 일부러 이제 종북 친북 때려잡고 뭐 이재명 때려잡고 무슨 간첩 때려잡고 뭐 민노총 때려잡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힘 쪽의 얘기를 먼저 할게요. 국힘에 대해서 뭐 윤바로 줄 세워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워싱턴 나토와 놀면서 다보스에 가서 남의 파산 그 잔치에 가가지고 남이 남긴 참 귀중한 자산, 글로벌 커넥션 잔뜩 수확해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찌질하게 국내에서 빠냐 까냐, 이 빠까놀이, 윤빠놀이 이거 할 군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 정치인들에겐 이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국힘 정치인들이 아마 머리가 좀 꼬이고 있을 거예요. 나경원이 머리 꼬여갖고 이리저리 이상하게 처신하다가 혼자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 이 지금 어떤 화두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던지는 화두를 제가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말이야 미국 나토와 함께 고공비행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쫓아와 보셔. 나는 지금 당신들 챙길 시간 없어. 행운을 빌어. 잘 쫓아와. 아, 참, 그런데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더라고. 중국 사랑, 북한 사랑에 빠진 놈들은 다 뒤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데랑 뒷거리 한 거 없지? 나 가. 잘 쫓아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힘 정치인들 중에 머리가 아주 좋거나 혹은 마음을 비웠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가 돼야 쫓아가요. 대충 많이들 도태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 이제 1월 19일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격변입니다. 물론 종중 간첩들, 저 민노총, 무슨 이재명 일파, 이거 좀 곡소리 나고 있죠. 예.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 대변하는 시대 정신 앞에서 또 국힘 정치인들은 숙제 푸느라고 이제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1월 19일 서울 다보스 람슈타인 동시 패션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간첩 여러분 빨리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십시오. 또한 종북, 종중, 친중, 친북 여러분은 얼른 마음 고쳐먹고 그냥 소박한 생활인으로 묵묵히 땀 흘리며 사는 법을 얼른 익히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가장 골아픈 또한 가장 많이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국힘 정치인들 조중동 걷어차시고 성숙한 관점과 배짱 있는 기계를 갖추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이제 한국인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